바랍니다. 네, 이혜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있었던 채권, 사회복지과 부서로 돼 있었던 채권 보증금 그 부분은 찾아보셨습니까? 지금 찾아봤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이제 결산이 보증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채권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별도로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발굴을 좀 못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지금 방법이 지금 내용을 이제 못 찾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협의하셔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 24페이지 제가 이제 군수 간사를 계속 매각을 하라고 하다가 다문화 통합 서비스 센터가 이제 의무적으로 2017년부터 설치가 돼야 된다고 공간이 필요해서 이제 그걸 리모델링비를 예산을 잡아서 의결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결정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결정이 됐으면 저희가 예산을 의결할 때는 설명을 할 때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근데 여기 보면 국비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고, 제가 또 주간 업무 자료에 보면 센터를 지정받기 위해서 이제 출장을 가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럼 의무적 설치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설치가요.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신청을 하면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어갑으로부터. 의무적 전체 전국적으로 의무적 설치라고 하지 않았나? 네, 단계별로 이제 설치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관사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해서 하셔가지고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랬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의무적 설치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의결시키기 위해서 관사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직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다문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그것을 이제 시설이 좁으니까 일단은 다문화 지원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시켜놓고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기존에 해야지만 이제 선정이 빠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일단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아는데요. 네.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관사를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매각시키라고 했는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의무적 설치된다라고 예산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그렇게 하려면 좀 더 솔직하게 하셔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의원님들 다 의무적으로 설치된다고 해서 공간이 필요하니까 다른 데 가서 할 데가 없으니까 매각으로 갔던 어떤 부분들을 사용을 하라고 허락을 해준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거는 당장 의무적으로 실시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근데 문광부로부터 우리가 이제 다문화 접근해서 선정이 못됐기 때문에 못했고 이제 이것이 설치가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실 때 예산만 통과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 그렇게 이제 예산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또 저희가 추가로 또 심의할 때 또 물어보고 그랬을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무적 설치라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근데 저희가 아직 의무적 설치도 확정이 안 됐어요. 선정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일단은 여기 이제 설치하고 있는 데가 우선으로 선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설치면 전국적으로 의무적 설치면 선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있습니다. 거잖아요. 이제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산 장려금 지금 민원이 있었죠. 아시고 계십니까? 네. 출산 장려금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민원이 몇 건 정도 있었죠? 지금 정확하게는 숫자는 못하거든요. 10건 있었습니다. 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인지한 건 한 네. 두세 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본 의원도 이제 민원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출산 장려금 기준이 조례에 그 1년 이상 부모가 거주를 해야지 주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임신 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 부가 무주의 거주를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모가 왔잖아요. 그리고 1년이 되기 전에 출산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1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인구 전입 문제나 출산 문제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네. 예. 이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사에도 뭐 지적이 되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6개월에서 또 의원님들의 또 지적도 있고 해서 1년으로 이제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이렇게 좀 필요했다는 지금에 와서 생각도 본 의원이 들지만 이제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이제 질의 답변한 어떤 그런 내용 회의록을 다 찾아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때 조례가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할 때 본 의원이 질의한 게 있어요. 이게 출산 장려 정책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완화가 아니라 강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없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완화가 아니고 강화를 시킬 때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출산 장려 문제가 좀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혜자 측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아까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런 또 그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이 생길 수 있고 또 이것은 하나의 인구 정책 유입 차원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저희들도 강화 정책을 썼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좀 많은 검토를 다각도로 하고 이제 조례도 개정하려고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네. 개정 조례가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준비가 아직 덜 됐습니까? 이번에 지금 검토를 하고 망설일 있는데 필요가 없는 작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정부에서도 이제 이거를 지금 군비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할 사업보다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또 금액문에서 출산 장려금 지원을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안 하고 있고 인근에나 이런 데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서 한번 보세요. 2016년 7월 19일 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전입이 됐어요. 근데 4월 달에 출산을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금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예, 부의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공감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네, 조례 개정 시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조례들을 다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1년이 되는 시점이 돼서 이제 출산 장려금을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래서 많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1년 전부터 거주하는 자료에 아니면 부 또는 모라고 하든지. 그래서 앞으로 개정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개선하려고 그리고 출산 장려금이 지금 우리가 무주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보니까 작년 개정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출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뭐 이전해 놨다가 장려금을 받고 뭐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전출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켰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한번 그 감사 때 우리가 출산 장려금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누가 이제 요즘 그거 출산 장려금 50만 원 받겠다고 주소를 이전하고 전출하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지역이 더 많은데 신중하지 못한 조례 개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배려로 우리가 또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개정 때에는 의회로도 이제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받지 못한 그 사이에 받지 못한 분들은 어떤 조치가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구제할 수 있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19명 정도가 되는데 문제 있는 기간이 안 되는 가정 빼고는 한 10가정은
그렇게 하면은 구제를 해줄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소급해서 있습니다. 적용해 주신다는 거죠. 예, 예, 예. 출생일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 검토를 하고 그런 있습니다. 부분에 이제 우리가 그 뭐 한쪽에서는 인구 정책, 전입, 뭐 기농 기촌 이런 거 하고 있고 한쪽 부서에서는 이런 강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더 신중하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7년도 보건의료원에 임산부로 등록된 현황이 현재 60명밖에 안 돼요. 60명. 그럼 추가로 등록되고 이미 출산한 어떤 그런 출산한 부분들을 다 하더라도 지금 올해는 100명 안팎이에요. 150명 출산 수가 있다가 120명, 지금 100명 이런 식으로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조례 개정이 되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크게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제 감지를 하고 계시죠? 네, 저도 지금 뭐 보도 크게 어떤 변화가 언론이나 지금 보도되는 걸로 봐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사회복지 쪽에 공무원 증원과 또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 서비스 케어 이런데 좀 그 종사자를 증원한다고 그러고 또 노인 같은 기초연금 같은 것은 지금 30만 원까지 이게 또 상향한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이제 어떤 그 사회복지 쪽에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종사자 증원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세미나도 했잖아요. 그죠? 네. 사회복지 세미나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과장님으로서 이제 그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이제 이렇게 배우고 그런 부분들을 참석을 하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날 위원회 얘기가 있어가지고. 의전만 하시고 항상 나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고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현장에서 논의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데서 과장님은 항상 이제 의전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신다. 그런 부분들보다 좀 내용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이제 저희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주군에서 민간 영역에서 발빠르게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세미나를 이렇게 개최를 했잖아요. 근데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직원 통해서 자료를 검토를 했고 일정상 그날 또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도 있어서 제가 중간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회복지 정책들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되는 게 이제 뭐 치매 국가 책임제, 노인 일자리, 그죠? 기초연금 인상,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문제, 보육수당, 돌봄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획기적인 부분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자료에서 봤습니다. 17개 광역시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걸 합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공 영역을 확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회서비스공단이 광역시별로 생기면 지금 설립이 추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자체에 이렇게 시군 단위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거점형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도 지금 정확한 저도 이제 그 매체론만 통해서 그 정보만 알았고
특별하게 지금 뭐 안이 내려왔다든가 정부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중앙에서는 이제 바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감지를 하셔서 지자체에서 또 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죠? 잘 대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지자체 사회복지 사업을 통제한 게 있었잖아요. 중앙에서 심사를 한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풀어달라고 하면 중앙에서 심사해서 심사 과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신 사업들이 많았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예. 지자체 사회복지 사업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도 이것도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내려오는 거 봐야 되겠죠. 이런 정부에서. 통제가 심사 과정이 없어지면 과장님은 어떤 사업들을 펼쳐가고 싶으십니까? 이제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면은 이제 그 현장에 각 분야에서 조금 이제 이를테면은 그 지역아동 센터 같은데 그 뭐 발표회 같은 이런 사업비는 충분히 좀 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상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현장에서 함께 대화로 나누고 건의를 받아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자체는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말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네. 이제 보완하고 보충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한 게 지자체 별도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 그것이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 중복이나 이제 그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고 필요한 사업을 그래서 하게 과장님께서는 했습니다. 이제 중앙의 심사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사업은 어렵다, 이 사업은 뭐 저 사업은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심의를 이제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불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많이 모자라는지 우리 과장님, 우리가 이제 그 정치권이나 이렇게 행정이나 공공 재원을 가치 있게 분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들, 좀 많이 부족한 사업들을 좀 정부가 바뀌면서 변화된 어떤 그런 정책들에 대응을 잘 하셔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도 작년 올해 들어서 그렇게 불승인 떨어지는 사업에 종사자들 사기 진작이랄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사기 진작을 시켰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어떻게 사기를 수당이랄지 뭐 인건비 상승 뭐 처우 이런 또 기기 뭐 컴퓨터 구입해서 이를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등등에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사회복지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놓은 사업들을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별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막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도자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무주군에서는 과장님의 철학이 사회복지 정책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사회복지직으로서 정말 제 뭐 저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는데 워낙 방대하고 이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좀 여력이 좀 못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정책과 우리 시군에 적절하게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영 의원